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133쪽입니다. 3장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이죠. 그러니까 설계도를 써내고 그러니까 도장을 받는 겁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요. 뭐 대부분의 도장 다 시장군수이죠. 뭐 여기는 뭐 내용 많지 않으니까 그 담겨있는 내용 자체가요. 그 설계도 써내는데 사업마다 설계도가 다 다른 거죠. 몇 평짜리 몇 채 만들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뭐 그리고 이제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에 대한 특례, 특별한 예외 사항들이 뭐 그러니까 띄엄띄엄 지문에 나오는데 뭐 그것까지 뭐 모든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설계도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는 이미 이때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때 마감 쳤죠. 샤타 내렸다고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뭐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은 아니지만 아무튼 거기까지 목록이 다 확정돼 있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대상이 아닌 거죠. 설계도가 있고 몇 평짜리 몇 채 만든다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나오고 그것이 최종 그러니까 세 번째 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종전 가격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는 아직은 가격을 낼 때는 아닌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2번, 3번 이하 내용 보기 전에요. 정비사업을 왜 해요? 시설억만, 건물억만 이래서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떤 시설, 어떤 건물을 넣겠다는 방향이 정해지고 그래서 어떤 시설, 어떤 건물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토지이용 계획, 동그라미 3번 건축물 배치 계획, 4번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 계획, 5번 설계도서, 뭐 설계도서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관련된 기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해설 보시면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 1번 문제 해설에 둘째 줄 동그라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그러니까 1번부터 7번 이러저러한 내용이 들어가고 작은 7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권리 명세 등이 포함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기다 사업한다 정했고요. 그러니까 확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토지건축물 그러니까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외의 기타 권리 등등등 그러니까 명세 그러니까 수용 대상 되는 토지 등의 목록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목록은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두 번째 계획 설계도에 포함되는 거죠.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기본이 환권입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내지는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제 수용은 어느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사업에서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새 아파트 하나를 준다. 그러니까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준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사업마다 다르겠죠. 그거는요. 자, 그런데 3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90제곱미터 이상 때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안 되죠. 돈 줘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는 새 아파트도 못 받는데 에이 싫어. 그러면 너네들 하든지 말든지 난 여기서 계속 살 테여. 그러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 걸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 수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30제곱미터 가진 사람 3명이 모이면 그러면 90제곱미터 하나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아파트를 줄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돈 주고 뺏을 필요 없이 사업 끝나고 아파트를 한 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용이죠. 이제 그 사업에서 6가지 사업 중에서 수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4가지 사업이고 그 다음에요. 대비되는 게 그러니까 재건축 경우에 대부분의 재건축 긴급한 때는 재건축도 수용해야 되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재건축 가로구역은 민법족보니까 얘네들은 수용이 아니라 민법족보에서 뺏는 것 뭐로 한다고 하고요. 매도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뺏는 거지만 그러니까 수용과는 다른 거죠.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보셨고요. 그러니까 2번 문제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해당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 주공 등이 직접 들어간다. 예외적 시행자이죠. 공적 사유 9가지 때 소유자 조합 지키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 9가지 가운데 2가지 때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다 들어가고 7가지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만 들어간다는 게 있죠. 예외적 시행자.
그 공적 사유 9가지에 대한 겁니다. 뭐 그래서 뭐 그 공적 사유 다 9가지를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 나온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면적 2분의 1, 그 다음에 총수, 과반수가 아이고 우리 동네 싫습니다. 조합 와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 뭐 큰 지장 없습니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맞죠? 보자고요. 목록 확정됐습니다. 목록 발표했으면 토지보상법에 목록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목록 발표했으면 토지보상법에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목록 발표했으면 토지보상법에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목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함되고요?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고시 내용에 포함되죠.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고시가 있으면 번역하면 뭐라고요? 목록 발표가 있으면 목록 필요 없다. 사업인정 필요 없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3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종 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뭐 여러 번 나왔는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지원 사업, 강제 철거는 안 된다는 거죠. 강제 철거는 안 된다.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또 예외 사유가 더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틀린 거죠. 그다음에요. 4번 지문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뭐 맞죠? 조합이 하거나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뭐 건설업자 등 공동시행 대상이 되는 자 빠진 것 틀린 건 아니죠. 4번 맞고요. 5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종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종 소유자가 조합원, 토지종 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토지등 소유자, 팥죽 할머니 단독으로 사업 들어갈 수 있는 건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건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있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 3번 문제요.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다. X 틀렸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시장군수이죠.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빼고 나면 나머지 대부분 도장들 다 시장군수입니다. 2번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설계도 중요한 거죠. 설계도 중요한 거니까 총회에서 도장을 받는다. 총회에서 결정한다. 5가지 플러스 11가지, 16가지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고요? 2분의 1 이상이 틀렸죠. 총수에서는 정비사업에서는 총수 규정에 2분의 1 이상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100명. 그런데 50명 동의받았으면 된다고요. 반대 50명. 찬성 반대가 똑같은데 찬성 50명 밀고 간다고요? 이쪽에서 기분 안 좋죠. 너네랑 나랑 수랑 똑같은데 어떻게 밀고 가? 이쪽에서는 법이 그려. 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이 옛날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총수 3분의 2 있고요. 4분의 3, 5분의 4 있지만 총수 2분의 1 자리는 2분의 1이 아니라 다 뭐로 바뀌어 있고요. 과반으로 돼 있죠. 과반, 반을 넘어야 된다. 찬성 쪽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가 되는 거죠. 2분의 1 이상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사업시행 인가를 하는 자는 인가를 하는 자니까 시장군수이죠.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하거나 직접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 중지,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다, 발표한다. 당연한 얘기죠. 공무원들, 우리가 주는 월급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뭔가 결정했으면 대외비 그런 사항이 아닌 한에는 다 국민에게 발표하는 게 기본이죠. 맞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서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2분의 1 X요. 사람 쪽수에는 2분의 1이 없다고요. 그러면 얼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런 예외 규정들이 있는데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계도 3 하나. 그러니까 재개발, 도시환경, 조합이 하는 게 기본이죠. 재개발, 도시환경, 재개발은 조합만 하고요. 도시환경은 그러니까 뭐 소유자 조합이 하는 거죠. 물론 예외적 시행자가 있습니다만 원칙적 시행자 규정에서. 자, 그런데 조합을 만들 때 얼마였어요? 계도 3 하나, 4분의 3, 2분의 1이죠.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총수 4분의 3. 그러니까 도시환경을 조합이 할 때 총수 4분의 3 동의받아서 갑니다. 근데 소유자가 할 때 당연히 얼마요? 여기도 총수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틀렸고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 인가를 하는 자는 관청을 얘기하고요. 사업시행 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고자 할 때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공청회 X요. 공청회는 딱 4번이죠.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국토계획법, 도시군 기본계획, 시험거리도 아닌 농지법, 농지이용계획, 개발법, 개발계획 때 공람 후 공청회 딱 4번입니다. 나머지 어지간한 거 다 주민의견 청취, 공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3번 문제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발표하는 건 기본이라고요. 4번 문제요. 정비법상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죠. 동그라미 1번. 지정개발자는 수용을 할 수 없다. 수용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30제곱미터 가진 사람도 무조건 아파트를 다 줘야 된다. 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모든 시행자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요. 여기는 도시정비법은 환권이 기본이니까 여기는 뭐 민간 수용 요건 그게 안 붙게 되는 거고요. 모든 시행자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용 사용이고 이제 그 문제 해설이요. 해설 아래에 있는 그림. 4가지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재건축사업 중에 긴급한 경우 표가 3칸, 첫 번째, 두 번째 칸이요. 그때는 수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외, 기타요. 재건축사업 대부분 경우,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민법 족보니까 수용이 아니라 매도 청구로 간다고 되어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사전보상에 대한 예외. 3번, 현금보상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맞습니다. 2번, 3번 다 맞고요. 자, 이 사람 거 30제곱미터 간 사람 돈 주고 뺏어 오는 거죠. 돈 주고 현찰을 주고요. 현금. 돈 주고 뺏어 오는 거죠. 사전에 주고 수용 뺏어 오는 겁니다.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 근데 이 경우에는 사업 끝나고 나서 아파트 한 채를 줄 수가 있죠.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2번, 3번 맞습니다. 4번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해야 된다. 맞죠? 공법에 재결 신청 4번 나오는데 4번 다 언제요? 사업시행 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가 있는 거죠. 뭐 재결 신청, 재결, 결제, 결정, 결정 신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얼마냐고요? 뭐 시행자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 드릴게. 뭐 받았으면 끝이고요. 협의가 됐으면 끝났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 택도음수리 그거 못 받겠다. 협의가 되지 않았으면 이 사람 땅값을 얼마나 할지 결정해 주세요. 결정 신청하는 거는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하면 된다. 우리 시험공법에 적용되는 특례에서요. 5번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맞죠? 목록 설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록 발표됐으면 이쪽 목록 필요 없다. 목록 발표됐으면 토지보상법에 사업인정 필요 없다. 목록 발표됐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목록이 사업시행계획서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맞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하셨고 다음에 이제 137쪽에 사장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가게 되는데요. 관리처분계획 가기 전에 세부내용 가기 전에 이제 역시 큰 틀 보고 가시죠. 보겠습니다. 설계도에서 몇 평짜리 몇 채 짓는다가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받는 거고요. 분양 신청을 받는 거죠. 문제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을 매겨놓는 거죠.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신청하는 겁니다. 분양 신청을 한다는 거죠.
분양 신청만 끊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시죠.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정해졌죠. 여기다 사업한다. 사람이 정해졌죠. 그래서 재개발 예를 들어서 50명,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 100명이 있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120채를 짓겠다고 정해졌다고 치죠. 120채 짓겠다고 정해졌으면 그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요. 100명에게 알리는 거죠. 120개를 짓겠다고 했으니까 100명에게 알립니다. 자, 분양 신청 받습니다. 신청들 하세요. 그러면 그 중에 8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재개발 여세요. 한 개씩이요. 80개를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20명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게 몇 개가 남고요. 40개가 남는 거죠. 이런 분양 신청 과정을 거친다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80개인 거죠. 80개를 뭐라고 하고요? 분양 설계라고 하는 거죠. 안 받겠다는 사람 돈 줘서 내보내야죠. 시행자는 사업시에 인가가 있으면 그로부터 60일 안에 분양신청 대상 등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한다. 통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통지한 날부터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그 다음에 막판 분양신청 물리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안 받겠다 한 사람들, 안 받겠다 확정되는 게 관리처분계획이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은 날 밤 12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청산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게 되죠. 관리처분계획이 뭐예요? 종전 토지건축물, 새 토지건축물이죠.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준다. 그걸 정리한 거고, 그렇게 주는 게 몇 개, 남은 게 몇 개 등등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다음과 같이 도면 넉 장이 될 겁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있고요. A, B요. 여기에 반듯반듯하게 정해져 있죠. 설계도에서 몇 평짜리 몇 채 짓는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A, B가 있는데 A에게는 이쪽 5번 땅을 준다. B에게는 101동 307호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 토지건축물 가운데요. 공적인 것들 빠지는 게 있겠죠. 설마 뭐 도로도 한 평, 공원도 한 평 없이 조합원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조합원에게는 이쪽 토지건축물을 준다. 그 중에서 그 각각 한 토막들을 누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요.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그다음에 종전에 기타 권리 뭐가 있었는지 그 기타 권리 중에서 임차권 자세히 써놔야 되고요. 두 번째요.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아직 사업하기 전이죠. 사업하기 전이니까 가격을 확정할 수는 없고 추산액인 거죠. 그래서 종전 설계도가 확정됐으면 감정평가 들어가서 가격을 매기고 그게 관리처분계획 때 안에 포함돼서 인가 고시 때 최종 확정이 되는 거죠. 종전 것은 가격이 확정되는 거고요. 분양 예정 아직 사업하기 전이니까 사업하면서 모래값 기름값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인 거고요. 누구누구한테 어디 준다.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조합원이 80개 가져간다. 분양 설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고요. 사업비 예산서요. 수입과 지출이 있겠죠. 수입과 지출 중에서 조합원 언제 얼마 낸다. 정비사업비 추산액, 조합원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 이 사항들이 관리처분계획의 주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요. 그러면은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받는데 새 토지건축물 가운데 새 아파트, 집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걸 보도록 하시죠. 이제 아십니다만 다시 한번 먼저 짚고 가시면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고 문제로 가시자고요. 4번 문제, 139쪽이죠. 139쪽에 4번 문제 해설을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 도로 포장 도와주는 사업은 관리처분이 없는 거죠. 중요한 공익사업들이요. 2번 주택 재개발,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거기에다가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 포함해서요. 10채를 갖고 있다고 치죠. 10채 갖고 있으면 몇 채를 주고요. 한 채 주는 게 원칙. 한 채 더 얹어줄 수 있다. 지금 한 집 지으면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지으면 한 채 더 얹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재건축 사업은 경우가 여러 가지죠. 10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10채 받는 게 원칙. 어디가 아니면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면 서울, 인천, 경기 그 수도권이죠. 그 중에서도 서울 위로 의정부, 아래로 수원, 성남까지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는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근데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다른 사람도 들어오니까 좀 욕심을 좀 줄이시자고요. 근데 과밀 억제 권역 중에서 거기가 만약에 투기과일 죽으면 투기 잡자. 그래서 몇 채요? 한 채 플러스 한 채. 그러니까 투기과일 지구가 아니면 몇 채까지만 주는 거고요. 세 채까지만 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몇 채 이하로 하고요. 세 채 이하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에 대한 기준까지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확정하고 그 다음 사업을 하게 되죠.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과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고 나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철거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 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가라 몇 글자요? 세 글자. 나가라 몇 번이요? 세 번이죠. 나가라가 정해지는 겁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으면 철거한다. 두 번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으면 사용수익 정지된다. 원칙들이요. 세 번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최단기간 보호규정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이 이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쪽 주에서는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 내용, 관리처분계획 기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과 네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뭐 문제들 내용들 계속 이어지는데 좀 끊어서 쉬도록 하시죠. 끊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시간이 빡빡해서요. 길게 갔었거든요.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